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 센터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화여대, 그 다음에 경희대, 그리고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와 그리고 서울시립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들 대학의 지원을 고려하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잘 참고하셔서 지원 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발 인원 변화인데요.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인문계, 자연계 학생이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공통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간호와 미래산업약학, 요게 이제 작년에 이제 총 50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이제 간호에서 1명이 줄어서 49명을 선발을 하고요. 이들 모집 단위를 제외한 인문계와 자연계로 나누었을 때 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부터 살펴보면 통합 선발 인원이 한 23명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23명가량 이렇게 이제 늘었고, 자연계 같은 경우는 과학교육이 좀 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설 모집 단위, 지능형 반도체공, 요런 이제 모집 단위가 신설되면서 자연계 선발 인원 또한 이제 40명 좀 넘게 이제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희대는 그렇게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외대 같은 경우도 이제 다군에 이 인문 자연 학생들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이제 신설 모집 단위가 이제 생기면서 각각 이제 18명 가량 이렇게 이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립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가군에 이제 신설 모집 단위가 한 3개 가량 이제 일단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가군 자연계 모집 인원은 이렇게 한 20명 가량 늘은 반면, 나군의 이제 인문계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가 한 11명가량 작년도보다 이제 줄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과를 포함해서 이 다른 일부 학과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줄어든 학과가 있다 보니 이제 22명가량 모집 인원이 이제 줄었다라는 점을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요 신설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요 4개의 대학에 이제 신설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솔깃할 만한 그런 학과들이에요. 나름 좀 인기 있는 학과들이어서 제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능형 반도체 공학과에서 36명가량 적지 않은 인원을 선발을 하고요. 경희대에서 특징은 이제 광역 모집 단위가 일단 신설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특별히 나는 공부해보고 싶은 학과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광역 모집 단위의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여러 개의 전공 분야를 1학년 때 쭉 공부를 하면서 이제 1학년 말에 희망 전공 분야를 일단은 결정을 하시면 될 거고요. 경희대학교도 반도체 공학과가 일단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대 같은 경우는 바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군에서 이제 랭귀지 AI 융합이랑 융합과 소셜 사이언스 AI 융합, 요 2개의 이제 모집 단위가 신설되었는데, 이 상위권,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의 다군이 일단 지원할 수 있는 학과 수 자체가 일단 적은 상태에서 이들 2개의 모집 단위가 다군에 이제 생겼다는 자체가 조금 숨통이 트인다고 볼 수 있고요. 랭귀지 AI 융합은 쉽게 설명드리면 그 언어공학 기술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소셜 사이언스 AI 융합은 쉽게 설명드리면 빅데이터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학과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같은 경우도 가군에 요 융합 바이오 헬스라든지 뭐 첨단 인공지능, 그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요 3개의 모집 단위가 신설되어서 원래는 가군의 자연계는 인공지능 전공만 일단 학부만 뽑았었는데 3개가 더 늘어나서 좀 숨통이 트인다라는 점이고, 여러분들이 좀 꼭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들 모집 단위, 신설 모집 단위들은 이제 이전 입결 데이터가 없죠. 그러다 보니 이 모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어떤 성적대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 학과들에 관심을 보이고 계속 꽂아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의 어떤 동향을 꼭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이번에는 이 전형 방법이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부터인데요.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거는 이 인문계 수학 반영 비율이 25%에서 30%로 5%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자연계 학생들이 좀 더 솔깃할 수 있죠. 좀 더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학 반영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 올해
작년보다 좀 더 인문계 학과에 관심을 많이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수능 국어에 비해서 올해 수능 국어가 좀 더 어렵게 출제되었죠. 그래서 국어 반영 비율이 이제 30%인데 이게 작년보다 나름 올해는 좀 더 변별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경희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의 어떤 그 전형 방법 중에 가장 특징은 요 인문계의 건축, 간호, 지리, 한의학과가 올해는 수학, 확통, 그리고 사탐, 응시자, 즉 인문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제한을 두었죠.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한테는 나름 희소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게 다른 서울 소재 중상위권 또는 상위권 대학에 전부 이런 식으로 인문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것이 아니다 보니 몰릴 수 있어요. 인문계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요 모의 지원에 많이 이렇게 또 참여해서 이들 학과를 계속 또 꽂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쟁률이 또 나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이 모의 지원 현황을 좀 파악하면서 점수가 어느 정도 계속 비슷하게 환산 점수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계속 위로 올라가는지 이러한 동향을 꼭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도 올해 조금 어렵게 작년보다 나왔는데 특히 등급 간에 3등급 받은 학생은 2등급 받은 학생하고 비교했을 때 점수 차이가 좀 더 크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역으로 얘기하면 2등급을 받은 학생 또는 1등급을 받은 학생은 상대적으로 훨씬 유리해진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고, 자,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입니다.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야 될 부분은 바로 랭귀지 AI 융합입니다. 랭귀지 AI 융합 같은 경우는 일단 수학 반영 비율이 좀 매우 높죠. 그리고 국어 반영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낮습니다. 뭐에 비해서요? 요 새로 생긴 소셜 사이언스 AI 융합에 비해서 좀 낮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국어가 많이 어려웠는데 국어 성적이 상대적으로 수학과 비교했을 때 좀 차이를 많이 보여요. 나름 수학은 굉장히 좀 잘 봤는데 국어가 살짝 수학에 비해서는 조금 점수가 못 미친다, 좀 낮다라고 생각되는 학생들은 요쪽 랭귀지 AI 융합으로 좀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고, 또 다군이라는 특성상 좀 더욱더 많이 요 모집 단위는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제 영어를 20% 반영하는 모집 단위와 이제 15% 반영하는 모집 단위들이 있는데 15%를 반영하는 모집 단위의 등급별 환산 점수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중에서도 15%를 반영하는 인문계 모집 단위의 영어 등급별 변별력이 좀 커졌다라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반대로 영어 성적이 올해 꽤 괜찮은 학생들은 더욱더 유리해질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여기서 참고로 수정사항을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6등급이 요게 지금 87.5로 돼 있는데 제가 잘못 기재한 거고요. 97.5점입니다. 그래서 요 점도 좀 확인 부탁드리고, 자, 이번에는 서울시립대입니다. 자, 서울시립대에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은, 자, 인문계 3입니다. 인문계 3 같은 경우는 이 작년도 인문 3에 비하면 국어 반영 비율이 좀 높아졌고요. 반대로 수학 반영 비율은 이제 30에서 25%로 더 낮아졌습니다.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조금 교차 지원을 생각하고 있었던 학생들한테는 좀 아쉬운 부분일 수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요게 올해는 이 인문 3는 과탐을 응시한 학생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 주로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것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들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인문 1이었어요. 근데 올해 인문 3로 좀 모집 이 계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들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기존에 인문 3에 있던 학과들에 비해서 인문 3 학과들이 좀 더 많이 이제 펼쳐진 거거든요. 인문 3로 들어오면서.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의 어떤 선택지가 좀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입결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화여대부터 살펴볼 텐데, 이화여대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뇌인지 과학 인문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경쟁률이 10.6대 1로 제일 높았고요.
그리고 입결 또한 매우 높았죠. 그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2학년도에도 비슷했는데, 뇌인지 과학 인문 같은 경우는 경쟁률하고 입결이 모두 높다라는 점. 그래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자연계 학생들이 원래 뇌인지 과학 자연 계열보다는 좀 점수가 조금 위험하다라고 판단되는 친구들이 이제 뇌인지 과학 인문계로 많이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통합 선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화여대는 일부 학과들을 모아서 통합 선발로 이제 인문 자연을 선발하는데, 사범 계열을 제외하면 사실 이화여대에서는 쓸 수 있는 학과의 선택지가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모집 인원이 굉장히 솔깃하죠. 이 통합선발 인문이 172명이었고 통합선발 자연이 작년에 154명이었어요. 왠지 저 중에 내 자리 한 자리는 꼭 있을 것 같고, 사범 계열을 딱히 선호하지도 않는 학생들은 다 이제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추합이 상대적으로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많이 돌긴 하지만 입결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니다라는 점인 거죠. 그래서 모집 단위만 보고 여기 많이 뽑으니까 여기 그냥 쓰자. 뭐 추합도 많이 돌 거니까 붙겠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러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조금 잘 활용하시면서 지원 학과를 결정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인문입니다. 경희대학교 인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어문 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전까지는 나군에 있었는데 이제 가군으로 넘어오면서 가군의 선택지가 이제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지금 나군은 국제, 그 다음에 뭐 건축, 인문, 그 다음에 한예 요 정도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군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입결 자료를 정리를 해봤고요. 이게 국제 캠퍼스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은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현상은 좀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면 돼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어문 계열 쪽 모의 지원을 이제 현황을 계속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경희대학교 자연 입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은 모집 단위들은 다 서울 캠퍼스입니다. 그래서 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지 않은 요 소프트웨어 융합이나 컴공 이런 거는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데, 국제 캠퍼스 일부 이제 인기 모집 단위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이제 서울 캠퍼스에 대한 선호도가 일단은 높다.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역시 캠퍼스는 상관없고요. 저는 과가 중요합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요 화학공이라든지 전자정보 신소재, 기계공 같은 경우도 작년에 550점대였거든요. 그래서 과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러한 모집 단위들도 모의 지원 시 이제 추이를 점수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추이를 잘 고려하시면서 지원 여부를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한약학과는 참고로 재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이죠. 2, 3학년도에는 요게 이제 4.9대 1 정도에서 막판에 이게 튀어서 7.2대 1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결도 2학년도보다 확실히 올라갔고, 약과학과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 캠퍼스에 있는데 요것도 이제 3.8대 1 정도 됐어요. 입결도 낮았는데 경쟁률이 막판에 이제 올라가면서 입결 또한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요 서울 캠퍼스에 대한 선호도는 인문자연 모두 여전하다. 그리고 계속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에는 한국외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외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태국어과입니다. 자, 한국외대 나군을 보시면 지금 서양 어문 계열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서양 어문 학과들이 주로 포진해 있고요. 그리고 어문 계열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가군에서는 이 아시아 어학, 언어와 관련된 학과들이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모의 지원을 하시다 보면 이 나군 서양 어학으로 환산 점수를 계산해 보면 이게 이쁘게 점수가 안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이제 좀 더 많이 뜬다든지. 근데 이제 가군 이 아시아 언어 쪽으로 모의 지원을 해보면 이게 플러스가 이제 뜨는 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상 가군 점수가 좀 나군이 확실하게 이렇게 플러스가 뜨지 않거나
마이너스 값이 좀 크다라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올해도 가군의 이 아시아 언어 쪽으로 지원할 걸로 예상이 되고, 그 중에서도 일단 태국어는 올해도 최근 추이를 지켜봤을 때는 경쟁률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들 여기 이제 페르시아어 이란이라든지 뭐 몽골, 아랍어 같은 경우는 이 외고에도 있는 과들이 아니죠. 그래서 거의 약간 복불복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어디로 학생들이 이 아시아 언어 쪽의 학과 중에서 어디로 몰릴지에 대해서 모의 지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살펴보시면서 최종 학과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서울시립대 인문계인데요. 자, 서울시립대 인문계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인문2입니다. 이 인문2는 수학 반영 비율이 40이에요. 그래서 수학 반영 비율이 매우 높고 자연계 학생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환산 점수를 돌리면 오히려 이쪽이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그런 학과들입니다. 그래서 합격생 43명 중에 인문계 학생은 단 1명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인문계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 인문2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조금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참고하셔야 될 거는 올해 인문 1, 2, 3의 국어 반영 비율은 모두 35%로 동일합니다. 국어 반영 비율이 꽤 높죠. 근데 올해 작년보다 국어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나름 이 국어 변별력이 작년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다. 그래서 국어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시립대로 모의 지원을 하면 점수가 굉장히 좀 유리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번엔 서울시립대 자연인데요. 자, 서울시립대 가구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인공지능밖에 없죠. 그래서 매년 경쟁률이 항상 높습니다. 이제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올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이 신설 모집 단위들이 3개가 생겼는데 다 나름의 매력적인 학과들입니다. 여기 뭐 인공지능이 원래 있는데도 첨단 인공지능을 5명을 또 뽑고요. 그러니까 지원이 조금 올해는 분산될 가능성이 있고, 기존의 인공지능은 경쟁률이 예전에 비하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이 이론상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1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학의 수준을 지원했을 때 내가 안정 지원이 가능하냐, 이거부터 좀 판단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탄 평균 100분위를 가지고 봤을 때 한 91점 이상 정도, 그리고 자연계는 한 92점 이상이면 어느 정도 안정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학과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점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점수대별로 이 적정, 소신, 상향을 이제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문계열 모집 단위들은 일반적으로 국어 반영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 자연계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수학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대학의 그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어떠한 그 영역별 반영 비율을 또 참고하셔서 어느 대학 버전으로 환산 점수를 돌렸을 때 내가 좀 더 나한테 유리하게 점수가 뽑아져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대학 라인을 잡을 때 좀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서 이제 과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1차적으로 안정 지원이 가능한 과부터 먼저 이제 픽스를 하시고, 그 위로 한 단계씩 소신 상향 지원 학과를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모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좀 더 이제 대학을 좀 펼쳐서 살펴보면 요 라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국수탄 평균 100분위가 90이다. 그러면 경희대하고 시립대 라인에서 1차적으로 안정 또는 적정 지원 대학을 먼저 정하고, 그런 상태에서 모의 지원을 해 봤을 때 점수가 확실하게 플러스 값이 이렇게 크지가 않다. 그래서 안정 지원이 좀 힘들 것 같다. 근데 나름 대학을 또 낮추고 싶진 않겠죠. 그러면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계 쪽으로 넘어가서 교차 지원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레벨업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먼저 이화여대부터 이제 좀 살펴보면,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초반보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점수대가 높아지죠. 그런데 뇌인지과학 자연계 같은 경우는 초반 점수대가 일단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도 올라가요. 그래서 933.4까지 일단 올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대학에서 발표한 입결을 보면 926점으로 훅 떨어지죠.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초반에 점수대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대를 안정 또는 적정으로 지원하기에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판 되면 모집 단위를 통합선발로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 더 낮은 모집 단위로 간다든지 아니면 더 레벨을 낮춰서 대학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 붙을 성적이에요. 여기를 안정 또는 적정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성적을 받은 학생인데 이대보다 이제 윗대학을 붙어서 이제 추합으로 붙어서 빠져나가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점수대가 훅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무언가 무조건 이대에서는 한 장을 꼭 한번 소신 또는 상향으로 지원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초반 점수대가 이렇게 높은 모집 단위들을 몇 개의 모집 단위를 비교하면서 한번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울러서 올해 신설 모집 단위인 지능형 반도체공도 나름 매력적인 모집 단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초반에 점수대가 다른 학과들하고 비교했을 때 몇 점대에서 초반에 형성되는지부터 일단 먼저 살펴보시고 비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동향을 살펴보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지능형 반도체공에 쓸지 말지를, 지원할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경희대인데요. 경희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에는 건축, 지리, 간호를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다른 모집 단위들도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냐? 이대의 이화여대의 그 뇌인지과학 자연계는 초반 점수대가 높고 계속 이렇게 상승하고 막 좀 이 격차가 좀 있었는데, 경희대는 전반적으로 이대 뇌인지과학 자연에 비하면 조금 안정적인 비교적 패턴이 이렇게 크게 들쑥날쑥하지 않고 안정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지금 수학 확통하고 사탐 응시자로만 제한을 둔 모집 단위들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지원을.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한의의 인문을 제외하면 요 건축 인문, 간호 인문, 지리 인문 같은 경우는 합격생 12명 중에 인문계 4명밖에 안 됐어요. 자연계가 8명으로 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쪽으로 많이 넘어왔는데 올해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서 인문계 학생들 가운데서 이제 이 반영비도 높은 영역의 성적이 좋다든지 모의전을 계속 해봤을 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마이너스 값이 안 뜨고 계속 플러스 값을 보인다든지 무언가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을 걸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요 경희대 요 수학 확통하고 사탐 지정 요 모집 단위들을 적극 지원 고려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인데요. 제가 지금 경쟁률 추이와 실제 이제 환산 점수 입결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아까 가군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태국어라든지 페르시아어, 이란, 뭐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들을 보면 막판에 이 원서 접수 마감 당일날 이렇게 경쟁률이 훅 뛰었습니다. 이러면 통상적으로는 입결 또한 확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 비례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고 자잘자잘하게 이렇게 큰 편차를 보이지 않다가 태국어 같은 경우도 막판에 입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동양 어문, 아시아 어문 계열의 그 경쟁률 상승 폭에 비해서 입결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왜 되면 돼요? 과는 상관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요 모의 지원 현황 추이를 잘 좀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울러서 요 초반에 요 환산 점수들도 몇 점대에서 보통 형성이 돼서 올라가는지 또는 이렇게 유지되는지 이런 것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참고하셔야 될 내용은 태국어에 자연계가 설마 들어올까? 들어옵니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태국어 합격생 5명 중에 인문계는 2명, 나머지 3명은 자연계였습니다. 그래서 자연계가 태국어까지 들어오는구나 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방심하지 마시고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모의 지원 현황 추이를 잘 좀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요. 자, 이번엔 서울 시립대인데요. 시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쭉 보시면 입결도 전반적으로 향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강조했던 인문 3 같은 경우는 국어 반영 비율이 35고 수학 반영 비율이 25%로 자연계 학생들한테는 작년보다는 조금 매력이 떨어졌어요. 수학 반영 비율이 낮아서. 그래서 인문계 학생들이 또 대거 몰릴 수 있거든요. 요 성적대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만큼 이 인문 3의 학과들을 학생들이 꽂아보는지, 관심을 보이는지도 모의 지원을 통해서 이 현황을 조금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이제 모집 인원 변화라든지 어떤 선발 방법, 그리고 이제 특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올해는 이 인문계 학생들, 경희대를 포함해서 뭐 시립대, 일부 이제 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계 학생들을 위해서 좀 장치를 마련을 해뒀죠. 근데 이제 이들 모집 단위는 자연계 학생이 넘어오기는 어렵지만, 나름 또 인문계 학생들의 지원이 꽤 또 많이 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화여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 그리고 서울 시립대에 관련돼서 무언가 변화된 내용, 좀 특이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서 모의 지원을 잘 좀 지켜보시고 분석하면서 올해 꼭 요 4개의 대학, 이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 그 다음에 서울 시립대에 꼭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